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이웃집을 찾아간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린 소리 똑똑똑 이게 아니라 펑펑펑 이랬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 이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1층에 살고 있던 50살 50대 남성이 잔뜩 화가 올라서 옆집 네.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옆집 사람은 벨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네.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아하. 그래서 그런지 화가 더 났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서 네. 벨을 또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아하. 두드리기 시작하고요. 네네. 근데 2층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네. 처음에는 열어주지 않다가 아하. 결국에는 택배 아저씨인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는데 네. 이때 화가 난 남성이 2층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이고. 이웃 주민은 두피가 10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아유.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게 사실 역에서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아하.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요. 네.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네. 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이 늦은 시간에 굉장히 한적해 보이는 주택가인데요. 네, 일단 차가 보이네요.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이 남성이 차량을 도끼로 찍어 내립니다. 이게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인가 봐요. 네,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 소리에 놀라서 이 이웃 주민이 밖으로 나와서 이 아, 남성 지금 소리 들어볼까요? 말리는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허. 아이고. 아, 왜 그래요? 또 그만두고 지금 가자, 이 아유. 이렇게 주민이 좀 말리려고 하니까 화가 난 남성이 이 분노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생생하게 들리실 것 같은 차량을 차량 앞유리가 정말 박살이 납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뭐 입에 직접적으로 담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흉기를 들고 지금 나안동 차량이요. 이 다세대 주택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저렇게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유리가요. 차문 유리가 박살이 났는데, 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1층 이웃 주민의 문을 두드렸을 때가 7시 경이었는데 네. 이 차량을 부쉈을 때가 11시 50분이라고 합니다. 밤 11시 50분.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5시간 가까이 화를 풀지 않은 건데 쉽게 말하면 뭐랄까 난동이 계속된 거예요, 밤에? 그렇죠. 아하. 뭐 주변 사람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난동이 계속된 건데요. 이 정도면 아마 정상 범죄에서 좀 이분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지금 자막에는 50대 남성으로 나옵니다만 그리고 앞서 시즌에 60세 남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60세 남성이지만 만으로 하면 59세니까 50대 남성으로 지금 표현된 것 같아요. 그 네.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남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대체? 우선 이 사람이 사용한 그 물건 자체가 네. 둔기 플러스 얘기예요. 아. 이 둔탁한 물건이면서도 또 날카로운 물건이기 네. 때문에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물건. 아주 위험한. 예, 이거를 사람을 향해서 휘둘러 가지고 아마 비껴 맞은 것 같습니다. 아하. 2층에 그 사시는 분. 네네. 그거 아마 정면으로 제대로 맞았으면 그 자리 현장에 사망했을 어우, 수도 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비껴 맞은 걸로 보이는데 네네. 이 사람 물론 뭐 당연히 뭐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네. 폭력의 상습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상습성. 아하. 그리고 주폭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그 틈틈이 이 사고 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어떤 주폭의 개념 속에도 보이는데 네. 조금 더 아마 우리 박상현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은 이 사람 치료 전력이 있는지 분노 아하. 조절자라든지 네. 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7시부터 시작된 이른바 난동이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 한 5시간 가까이 계속되자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었어요. 내려놓지 않고 막 욕설하면서 자기 자해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본인이요. 몇 병을 마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조사를 이미 받을 때부터 만취한 상태였다고 이미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 네.
다름 아닌 저렇게 경찰에 출동하게끔 신고한 사람이 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딸이래요. 가족조차 못 말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분이 이제 알코올 의존증,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뭐 흔히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아빠가 처벌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습관적이고 오래된 문제의 가능성이 아하.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다 지금 강도도 보면 굉장히 셉니다. 도끼를 갖고 다니고 네. 사람을 해치고 네. 또 차를 해치고 본인 자해까지 했다라는 거죠. 네. 강도도 많고 또 대상도 거의 무작입니다. 이유가 아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분노를 못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알코올 의존증에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장애까지 합쳐진 것이 아닌가 싶고 이유조차도 지금 뭐 주차를 하지 않았다, 나를 괴롭힌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유도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알코올에 의한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지금 저 남성이, 지금 뭐 50대 남성, 60이 된 50대 남성이 네. 저렇게 끔찍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에 출동했습니다만 경찰도 이렇게 쉽게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뭐 5시간 동안 화를 풀지 않을 정도로 그 그러니까요. 화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경찰이 이 테이저건 그러니까 권총용 이 전기 충격기를 그렇죠. 사용을 해서 네. 이 범인이 아니라 이분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테이저건을 결국 경찰이 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걸 네. 아마 시사하는 바인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웃들 얘기가요. 우리 흔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뭐뭐가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예. 술만 먹으면 평소에 통제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웃 주민들의 증언들을 꼼꼼히 들어보니까 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하. 지속적으로 술 마시고 뭐 소란스러웠고 또 뭐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흔히 네. 시비를 건다 그러잖아요. 아하.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신의 분을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게 되는데 네. 그런 시비들을 걸었던 전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사도 깍듯이 잘하고 한답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술만 마시면 돌변을 해서 네. 그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 지금 딸 같은 경우는요 신고를 했던 내용이 아버지가 누굴 죽이려고 한다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네. 접어든 그런 일종의 폭력 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이런 주폭들은 정말 그 병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네.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도움들을 갖다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도저히 가족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새벽에 아마 이웃 주민들 얘기가 새벽에 이 남성이 이제 잠이 없는 것 같다. 물건을 뭐 밤에 조금만 옮겨도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만취 상태였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제가 술에 취해서 모든 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혹시 뭐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봐줬어 이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피의자,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까 좀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네. 지금은 봐주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술 먹고 하는 범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술을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술에 취했다고 해도 전혀 봐주지 않고 오히려 네. 더 이 사람을 평소에 그 습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네.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혹시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남성이 뭐 술 때문에 그랬다, 뭐 경찰 조사에서 이제 구차한 변명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요, 평소에 이웃 주민들 증언도 그렇고 평소에 뭐 이웃에게 원한이 쌓였거나 그럴 가능성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저지르는 걸 보니까 네. 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네. 그게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물건을 휘두를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이웃 간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냥 아주 경미한 부분, 그것도 또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조금만 층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층간 소음 가지고 뭐 흉기 후들리는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도 그런 부분에 소리에 민감한 것 같고요. 네. 뭐 차 시동 키는 소리도 뭐 그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네. 치료도 병행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예. 홍순민 아나운서 좀 CG 보세요. 네. 저 지금
그 1층, 이 남성은 1층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뭐 1층 옆집,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도 저 보세요. 현관문인데, 네. 그 번호키 주변에 그쵸. 그 앞서 우리 김복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둔기 플러스 얘기 예리하잖아요. 그 흉기가. 네.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처음에 1층 분이 이웃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둔기로 저것을 부순 모습인데요. 네네. 사실 이 평소에 어느 정도 좀 그런 끼미가 있었는지 아하. 1층 그 주민들은 계속 벨이 울려도 7시 정도만 열어줄 법한데 결국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뭐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아, 네. 그랬던 어떤 주민들, 그러니까 평소에 이웃 주민들은 이 사람이 어떤 성격, 그리고 술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미 명약관하게 불보듯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네. 사건을 보면서 지난 8일에 그 아파트 외벽 예, 보수공사하던 그 근로자 한 명이 네.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네. 그때도 이 가해자 서 씨가 평소에 굉장히 이 소음에 민감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 음악 네네.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옥상에 올라가서 줄을 끊었다고 하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 서 씨가 조울증 증상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김복준 위원님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조울증 증상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단은 뭐 어떤 이유에서건 행위 시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범행한 거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변호사님.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한두 사람씩 살아요. 아하.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딱 주변에 사는 사람들. 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웃 하나 잘못 둬가지고 엄청 저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죠. 네. 저녁에 들어오면 숨도 못 쉬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 사람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 그런데 이분이 1층에 살았고 그리고 이 집 앞에 그 노면 주차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평소에 갈등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항상 저도 이제 빌라에 사는데 보면 빌라의 반지하층에 살거나 1층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잠을 잘만 하면은 뭐 그 차가 들어오면서 헤드라이트가 들어오고 네, 소음 네.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웃들 간에 미리미리 네. 어떤 모임들이 있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반성회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아하. 이런 갈등들이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됐었는데 네. 요즘엔 반성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맞아요. 주민협의회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갈등들을 사전에 막아주는데 지금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있는 곳들에서는 여기 빌라로 보이거든요. 다세대 주택으로 네. 보이는데 이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특히나 이렇게 그 술로 뭔가 푸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자기 주장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가 그거를 이렇게 막 터트려가지고 한 번에 사고가 일어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일단 그 동 주변에서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민센터 등에서 좀 체크를 해서 네. 그 주민끼리의 대화를 갖다가 좀 만들어주는 네. 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예방 조치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 소장님, 앞서 이제 홍순빈 아나운서 이 설명 중에 이 남성이 평소 조울증을 좀 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네. 소음의 정도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 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 뭐 차 그 정도 된다고 그거 시끄러워하냐 하겠지만 이런 조울증을 앓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울증이 어떤 증세고 과연 이렇게 폭력성을 띌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울증은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기분이 급속하게 다운 아래로 저하됐던 우울증과 갑자기 너무 좋아서 너무 고양되는 이제 조증이 합쳐져서 우울증과 조증이 이렇게 어떻게 계속 반복이 되는 아하. 거죠. 그게 뭐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복합적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조울증만 있는 건 아니고 조울증이 있으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감정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걸 또 이기려고 알코올을 계속해서 의존하다 보면 의존하고, 아하. 알코올 의존성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분의 심리를
아하. 어떻게 이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상담했던 조울증을 가지신 분 중에서도 이 소리가 우리가 보통 듣는 것보다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의 소리는 우리하고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고한 피해자들이 그러네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의 맞습니다.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네. 집에서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어쨌든 그런 조울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2층에 계신 그 주민분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량 박살낸 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심리가 이런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아.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 판사가 됐냐, 아하. 판사 검사가 됐냐,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법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하.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 사적 보복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고요. 네. 설령 사적 보복을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불법 주차했다. 그럼 자기도 불법 주차를 한다. 그것도 물론 잘못했지만 네. 그 정도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불법 주차한다고 그 차를 부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 다치게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법치적인 의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귀찮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권리 구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 본인은 이제 지금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법의 처분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동안 공포에 떨었을 이웃 주민은 물론이고 같이 사는 가족들을 얼마나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했을지 그렇게 또 걱정이 되네요. 제발 이번만큼은 좀 갱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지금 자막에는 50대 남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시즌에 60세 남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60세 남성이지만 만으로 하면 59세니까 50대 남성으로 지금 표현된 것 같아요. 그 네.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남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대체? 우선 이 사람이 사용한 그 물건 자체가 네. 둔기 플러스 얘기예요. 아. 이 둔탁한 물건이면서도 또 날카로운 물건이기 네. 때문에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물건. 아주 위험한. 예, 이거를 사람을 향해서 휘둘러 가지고 아마 비껴 맞은 것 같습니다. 아하. 2층에 그 사시는 분. 네네. 그거 아마 정면으로 제대로만 했으면 그 자리 현장에 사망했을 어우, 수도 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비껴 맞은 걸로 보이는데 네네. 이 사람 물론 뭐 당연히 뭐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네. 폭력의 상습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상습성. 아하. 그리고 주폭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그 틈틈이 이 사고 치는 사람들. 네. 그래서 넌 주폭의 개념 속에도 보이는데 네. 조금 더 아마 우리 박상현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은 이 사람 치료 전력이 있는지 분노 아하. 조절이라든지 네. 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7시부터 시작된 이른바 난동이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 한 5...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저 남성이, 지금 뭐 50대 남성, 60이 된 50대 남성이 네. 저렇게 끔찍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만 경찰도 이렇게 쉽게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뭐 5시간 동안 화를 풀지 않을 정도로 그 그러니까요. 화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경찰이 이 테이저건 그러니까 권총용 이 전기 충격기를 그렇죠. 사용을 해서 네. 이 범인이 아니라 이분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테이저건을 결국 경찰이 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걸 네. 아마 시사하는 바인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웃들 얘기가요. 우리 흔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뭐뭐가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예. 술만 먹으면 평소에 통제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웃 주민들의 증언들을 꼼꼼히 들어보니까 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하. 지속적으로 술 마시고 뭐 소란스러웠고 또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흔히 네. 시비를 건다 그러잖아요. 아하.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신의 분을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게 되는데 네. 그런 시비들을 걸었던 전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사도 깍듯이 잘하고 한답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술만 마시면 돌변을 해서 네. 그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자, 이 늦은 시간에 굉장히 한적해 보이는 주택가인데요. 네, 일단 차가 보이네요.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이 남성이 차량을 도끼로 찍어 내립니다. 이게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인가 봐요. 네,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 소리에 놀라서 이 이웃 주민이 밖으로 나와서 이 아, 남성 지금 소리 들어볼까요? 말리는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허. 아이고. 이렇게 주민이 좀 말리려고 하니까 화가 난 남성이 이 분노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생생하게 들리실 것 같은 차량을, 차량 앞유리가 정말 박살이 납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뭐 입에 직접적으로 담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정말 보기에도 끔찍한 흉기를 들고 지금 나안동 차량이요. 이 다세대 주택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저렇게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유리가요. 차문 유리가 박살이 났는데, 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1층 이웃 주민의 문을 두드렸을 때가 7시 경이었는데 네. 이 차량을 부쉈을 때가 11시 50분이라고 합니다. 밤 11시 50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5시간 가까이 화를 풀지 않은 건데 쉽게 말하면 뭐랄까 이 난동이 계속된 거예요, 밤에? 그렇죠. 아하. 뭐 주변 사람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난동이 계속된 건데요. 이 정도면 아마 정상 범죄에서 좀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이웃집을 찾아간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린 소리 똑똑똑 이게 아니라 펑펑펑 이랬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 이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1층에 살고 있던 50살 50대 남성이 잔뜩 화가 올라서 옆집 네.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옆집 사람은 벨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네.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아하. 그래서 그런지 화가 더 났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2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서 네. 배를 또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아하. 두드리기 시작하고요. 네네. 근데 2층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네. 처음에는 열어주지 않다가 아하. 결국에는 택배 아저씨인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는데 네. 이때 화가 난 남성이 2층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이고. 이웃 주민은 두피가 10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아유.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게 사실 역에서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아하.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요. 네.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네. 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4시간 가까이 계속되자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었어요. 내려놓지 않고 막 욕설 하면서 자기 자해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본인이요. 몇 병을 마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조사를 이미 받을 때부터 만취한 상태였다고 이미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 네. 다름 아닌 저렇게 경찰에 출동하게끔 신고한 사람이 이 난동을 부린 사람이 딸이래요. 가족조차 못 말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분이 이제 알코올 의존증,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뭐 흔히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아빠가 처벌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습관적이고 오래된 문제의 가능성이 아하.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다 지금 강도도 보면 굉장히 셉니다. 도끼를 갖고 다니고 네. 사람을 해치고 네. 또 차를 해치고 본인 자해까지 했다라는 거죠. 네. 강도도 많고 또 대상도 거의 무작입니다. 이유가 아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분노를 못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알코올 의존증에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장애까지 합쳐진 것이 아닌가 싶고 이유조차도 지금 뭐 주차를 하지 않았다, 나를 괴롭힌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유도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알코올에 의한